자, 오늘은 60페이지 거기서부터 할 차례죠. 자, 도반들이여 나에게 하나의 무상송이 있으니 그 개송을 말하는 건데 송이 무상 모양이 없다. 그러니까 무상을 말한 개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상을 말한 개송이 있으니 모름지기 외우고 지닐지니라. 재가인이든 출가인이든 다만 이를 의지하여 닦을지니 만약 스스로 닦지 않고 나의 말만을 기록한다면, 나의 말만을 기억한다면 아무런 이익이 없느니라. 자, 나의 개송을 들어라. 해서 여기 뭐 돈교 무상송, 요건 이제 요 편집자가 그냥 붙여둔 이름 그냥 첨언이고. 자, 읽어보면 말 통하고 마음까지 통하고 보면 저 허공에 해가 있는 것과 같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 통하고 이치에 통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통하고 보면 실제로 자증하게 되면, 자증은 스스로 확증하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라는 말을 쓸 때도 이 증자를 쓰고 증거라는 말을 쓸 때도 이 증자를 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논리로만 따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로 이러쿵 저러쿵 하던 변호사들 앞에 살인자의 지문이 묻어있는 칼 들이미는 순간 다 아닥해야겠죠? 그게 증득이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요 경계선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마음 공부도 보면 그 이제 평택 소참에도 최근에 이제 새로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몰라요. 뭔 얘기 하는지 모르는 분이야. 완전 초보자야. 극초보자인데 모든 초보자들이 처음에 뭐라고 말해? 옛날에 우리 와이프 내가 그 수업했던 거 영상을 올렸던 적 있잖아. 30화를 올렸는데 초반 15화까지 무슨 말만 해.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러다가 15화 넘어가고 20화 넘어갈 때쯤 될 때부턴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러거든. 그게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는 거다라는 세계 속에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논리만 맞으면,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가 증거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우기기 대장이었던 거지. 말만 구색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말만 뭐 그럴듯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세계 속에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이 말을 넘어간 증명이 아니면 우리는 그걸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다라는 그 감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초반에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랬던 사람이, 아니 머리로 알겠다는 사람이니까 시간이 뒤로 지나면 이제 마음으로도 알고 해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머리로는 알겠다던 사람이 오히려 더 빠꾸해. 후퇴를 해.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알미라는 거에 대한 수준이 얼마나 진짜 어린애들 말장난 같은 알매 세계 속에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여러분들이 남친 여친하고 싸우다 보면은 진짜 답답한 순간들도 그런 순간이잖아. 말에 구색만 맞으면 되는 줄 알고 이 심증이 있는데, 뭐 한두 번 싸워봐? 심증이 다 있는데 시침이 뚝 떼고 말만 맞추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게 베니스의 상인이나 이런 데서 그 아주 얍실한 변호사들을 풍자하고 비판하면서 베니스의 상인 그 얘기 주제가 그렇잖아. 그 이제 말로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말만 그럴싸하게 말하는, 그게 우리가 알던 알매 세계였어. 그러니까 우기기가 가능하지. 무조건. 근데 이 확증의 세계로 넘어가면 이제는 자기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는 이제 이런 감이 생기지. 그런 식으로 하여튼간 말이 통하고, 여기서도 그런 것처럼 말 통하고 마음까지 통하고 보면, 그러면 저 허공에 해가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허공에 해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어떻게 보면 이
선의 묘미가 이런 데 있잖아. 말 그대로 뭔 말이야 하다 싶은 것들을 말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시적 소양 문학적 소양이 없는 아주 그냥 천박한 과학주의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저 허공에 해가 있는 것 같다. 마음 통하고 보면, 말 통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까지 통하고 보면 저 허공에 해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려고 하면서 허공에 떠 있는 해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는데? 찬란하다. 태양신 라여. 찬란하도다. 막 이래요? 오늘도 어김없이 만물을 소생시키고 나와 무 생명들의 어버이 되시는 막 이래요? 그냥 보고 그냥 넘기지. 왜? 오히려 여러분들이 놀랄 대목은 뭐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가 없거나 태양이 실제 반으로 쪼개진 모습으로 하늘에 이렇게 떠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BBC나 CNN이나 막 난리가 나는 거지. 막 사이렌 울리고 이제 민방위 소리 들리고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해 쳐다보지도 않잖아. 아침에 가끔씩 이제 재채기 할 때나 이제 쳐다보고 재채기 하고 하지. 그 없어요? 여러분들 그 재채기 나올랑말랑 할 때 전등 보거나 해 쳐다보면 재채기 나오죠? 이거 없어요? 그런 사람? 이게 무슨 증후군이래. 그 실제로 빛을 바라보면 재채기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대. 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재채기가 나올랑말랑 할 때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나올랑말랑 할 때? 그 답답하게 그냥 그러면 안 해 그냥? 나올랑말랑 하다 안 나오면? 욕해? 근데 햇빛 보면 난 재채기 나와. 바로 햇빛 보고 전등 이렇게 보거나. 근데 저도 이제 계속 봤는데 안 나온다 그럼 욕하지. 그래서 찾아봤더니 난 다 그런 줄 알았어 모든 사람. 근데 이게 증후군이래. 특정 사람들한테 햇빛을 쳐다보면 재채기가 나오는 증후군이 있대. 그러니까 우리 해 언제 봐? 재채기 하고 싶을 때나 보지 뭐. 그 평상시에 안 보잖아. 그러니까 저 허공에 해가 있는 것과 같다라는 말은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거죠. 늘. 그러니까 본성을 챙겨보는 놈, 본성을 알아차림하는 것들은 그 정신병자지. 해를 보고서는 태양신 라여 그대로 인하여 뭐 이러고 있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그만큼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자, 오직 하나 견성하는 즉 성품을 보는 법을 전하여 세간 속의 삿된 종파, 그러니까 그릇된 가르침 부수미로다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그냥 이렇게 성품을 보면 그냥 그게 끝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가르쳐야 되고 뭐 미분 가르친 다음에 적분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품을 보면 가르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오직 하나 그 성품 보는 그 법만을 전한다라는 거지.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참된 법에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한자를 보면 법 즉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법 자체에는 이런 소리야. 법이 곧 이런 소리니까 법 자체에는 무돈점, 돈과 점이 따로 없지만, 그러니까 도노와 점, 그러니까 단박과 점진이라는 게 따로 없지만 법 자체에는 미혹함과 깨달음에는 유지질, 늦고 빠름이 있나니 그저 이 견성의 문, 성품을 보는 문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알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자체에는 뭐 단박이라거나 점진이라거나 그럴 만한 게 없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돈과 점만 없는 게 아니라 법 자체에는 분별할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것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불법에서 말하려는 핵심은 분별로 인하여, 그러니까 분별로 인하여 번뇌가 발생을 하는 건데 왜 분별로 인하여 번뇌가 발생하느냐? 분별은 그냥
쉽게 말하면 다르다라고 보는 거야. 다르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다르다라고 보는 게 대체 왜 번뇌의 원인이 되냐? 아니,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다르게 보는 거니까. 그럼 인간은 당연히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 자동적으로? 좋은 걸 소유하고 나쁜 걸 내치려고 하게 되지. 근데 좋은 게 소유가 돼야 안 돼. 자기 뜻대로 안 되지. 나쁜 게 내쳐져, 안 내쳐져? 안 내쳐지지. 그러니까 번뇌가 되는 거야. 다르게 보기 때문에. 모든 건.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법 자체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도 다르질 않아. 근데 미혹함과 깨달음에는 그게 쉽게 말해서 그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나 다르다고 보는 그 안목에는 늦고 빠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말 그대로. 그래서 그저 이 성품을 보는 문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알지 못할 뿐이다. 자, 말로 하면 비록 만 가지이지만 진리에 합하면 합리 이랬거든요. 진리에 합하면 하나로 되돌아가나니. 이거 이 리가 이제 이치 뭐 진리할 때 이 리자 쓰는 건데. 그래서 내가 왜 그 이루리님 애기 이름 내가 미리 지어줬잖아. 그 이현이라고.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쓸 거면 써라. 뭐 쓰라는 강요가 아니라 마음에 들면 써라.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리고. 그 뜻이 그런 의미였거든. 이치리자야. 이치리자고 현이 드러날 현자거든. 그러니까 뜻 그대로만 말하면은 이치 리 진리가 드러난다. 뭐 여러 가지 뭐 진리를 뭐 언제 뭐 네가 뭐 드러내든가 말든가 뭐 이런 소리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뭐 너 스스로가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 너 스스로는 너를 육체나 어떤 생각 감정 같은 걸 너라고 여기겠지만 그게 그런 것들은 그냥 진리 즉 참된 너가 그냥 드러난 겉모양일 뿐이다. 그러니까 너라고 여겼던 것이 그게 진리가 드러나는 모습이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지어준 건데, 뭐 생각 바뀌면 버리든가 뭐 마음대로 해요. 나는 그냥 제안을 한 것뿐이지. 자, 그래서 이 함리라고 하는 말은 진리에 합한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말로 하면 비록 만 가지이지만 진리에 합하면 개합되면 하나로 되돌아가나니 이런 소리야. 여기에 이제 여기서 환귀일 이 말은 하나가 된다. 뭐 become 영어로 become을 말하는 게 아니라 return을 말하려는 거야. 하나로 되돌아가나니. 그러니까 등지는 거지. 이 말로 하면 만 가지인데 진리에 합하면 하나로 되돌아간다. 리턴한다는 말은 그 만 가지를 등지는 거지. 만 가지를 등지고 하나로 간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야 지금. 자, 번뇌로 어두운 집 가운데, 여기서 번뇌, 암택중 이런 소리 했거든. 그러니까 번뇌로 어두운 집 가운데에 항상 밝은 지혜 태양, 즉 지혜의 빛 낼지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 번뇌로 어두운 집 가운데 항상 밝은 지혜의 빛 낼지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만 가지 현상들 그 현상 세계가 의미하는 게 번뇌죠. 번뇌야.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가끔씩 왜 인간의 현대 사회가 왜 더 인간의 정신병이 고도화됐느냐라는 말에 다양성이 너무 많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요즘 그 알아요? 요즘 시대 아이들이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해. 현재의 아이들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최초로 이전 세대보다 지능이 낮은 세대가 될 거래.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대. 인류사에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대. 무조건 이전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지능이 더 높게끔 진화된다는 거야. 근데 최초로 지금 시대 아이들,
그 뭐라고 해? 요즘 아이들은 쇼폼 시대의 아이들? 그 쇼폼이 SNS가 인생을 다 망쳐놓은 거야. 그게 그 말 그대로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 때만 해도 우리는 뭐 미디어 안 봤어요? 우리 때 막 만화 영화 보고 이러면은 막 어른들이 막 머리 나빠진다 막 이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 우리한테 머리 나빠진다고 하는 어른들보다 우리가 머리가 좋은 세대야. 만화 영화를 봤는데도 만화책 엄청 봤어도. 근데 요즘 시대 아이들은 더 나빠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때는 좀 어차피 KBS에서 하나, MBC에서 하나, SBS에서 하나인데 나는 신풍면 산정리사라서 우리는 SBS가 안 나왔어.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공주시로 전화 갔더니 SBS가 나오더라고. 놀랬어. 문화 충격이었어. 나는 슈퍼그랑조가 있는 줄도 몰랐어. KBS, MBC에서는 슈퍼그랑조를 안 해줬거든. 그래서 채널이 하나 더 생겼다는 이 놀라움, 이 말도 안 되는 이 어마무시한 풍요로움. 여기에 정말 확실히 도시 얼라들은 다르구나. 이런 감탄을 하면서 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간을 보냈는데 그냥 저녁 5시 되면 그냥 TV에 모여 앉아서 그냥 거기 KBS, MBC에서 틀어주는 거 그냥 전 국민이 그냥 그거 다 봤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다 그거 봤어 그냥. 근데 요즘 시대 저희 아이들 유튜브 소비하는 것만 봐도 끝까지를 안 봐. 보다가 이렇게 넘겨. 계속. 그러면 결국에 인간이 계속 눈에 끝까지 보게 되는 소재들은 다 뭐야?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미 자기의 누련신경이 어느 쪽으로 연결된 소재만 보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어렸을 때 또 누나 둘하고 살았어가지고 누나들이 꽃의 천사 루루 막 이런 거 틀기 시작하면은 진짜 막 죽여버리고 싶은데 나랑 3살 차이 나니까 죽이지도 못해. 어렸을 때는 개체 차이가 크잖아. 아무리 여자라고 해도. 그러니까 또 죽택 맞을까봐 그냥 꽃의 천사 루루 같이 봤어. 세일러문 같이 보고 방법이 있나 지금 TV 안 보는 거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덕분에 어떤 여성들의 컨텐츠, 어떤 여성들의 인식에 대해서도 덕분에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 누련신경이 이렇게 꽃을 사랑하는 꽃의 천사루루 아름다운 꽃의 나라 천사가 되어 행복을 준다는 몰래 피어있는 이런 어떤 여성들의 감수성도 탑재되는 거지. 왜냐면 이게 학습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쉽게 말해서 셀러문 노래 뭐 다 외우고 천사소녀 네티 노래 다 외우고 막 지금도 다 외워. 카드캡처 체리 이런 거 노래 다 외운다고. 왜? 강제적으로 봤으니까.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도 강제적으로 이렇게 교육 환경에 노출되면서 뉴런 신경이 굉장히 다양성을 가졌던 거지. 정말 이 뇌가 다양성을 가졌던 거야. 근데 요즘 애들이 선택권을 주면은 꽃의 천사 루루 보겠어? 넘기지. 뭐 웨딩 천사 피치 뭐 이런 거 보겠어? 안 보지. 그러니까 다양성이 소실되면서 누련신경이 굉장히 협소하게 자라나는 시대가 현재 쇼폼 시대 아이들이래.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지니까 오히려 애들이 안정감을 못 얻어버리는 거야.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차라리 선택지를 한 2가지 정도만 주면 안정감이 있는 상태에서 자유가 있지. A로 가든가 B로 가든가 해. 그러면은 그 안에서의 고민 정도를 가지고 안정감 있게 고민을 하고 딱 갔는데 지금 시대는 진짜 말도 못할 정도의 다양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선택장애에 걸린다는 거야. 선택장애를 다른 말로 하면 방향성에 대한 상실이야. 오리엔테이션이 방향인가? 맞죠? 오리엔테이션. 방향 감각에 대한 상실이 일어난 거야. 이게. 내비게이션도 보통은 길 2개 정도를 제시해주고 이쪽으로 가면 속도는 시간은 단축되지만 기름은 더 많이 먹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기름은 적게 먹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이렇게 2가지를 주니까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10개를 쫙 주면 어떡할 건데? 10가지 대안을 쫙 주면 어떡할 건데? 오리엔테이션의 상실. 방향 감각의 상실이잖아. 방향 감각의 상실이 다른 말로 뭐야? 불안정이야. 인간의 심리가 불안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 왜 이런 말을 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만가지. 그 만가지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안정 속으로 밀어넣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 하나의 법안으로 자기가 되돌이키면 이 하나로 돌이키면 만가지를 등지고 하나로 돌이키면 오히려 뭐든 상관이 없어.
그리고 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만 가지가 있고 만 가지 가운데서 호불호를 나누려니까 사실은 호불호가 이미 나뉘어져 있으니까 불안정해지는 거거든. 근데 이게 그런 게 없어. 뭐든 상관없어. A를 선택해도 상관없고 B를 선택해도 상관없어. 기름을 더 먹는 대신 빠른 길을 가도 상관없고 기름을 덜 먹는 대신 뭐 느린 길을 가도 뭐든 상관없어. 아니면 중간에 뭐 차 퍼져도 상관없어. 왜? 전부 다 다르지가 않아. 어떤 상황이라도. 그러면 우리의 개인적인 호불호의 세계, 관심사의 세계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쉽게 말해서 취향이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취향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진짜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 통하면 쉬운데 말만 통하면 어려워. 취향이 사라진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취향 사라진 거 안 좋은 거 아닌가? 안정성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취향이 아닌 거야. 본능적,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전응아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택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선택이 우리의 소관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나중에 아이들 길러보면 알아요. 아이들도 본능적인 취향이 있어. 그 조건 지어진 대로. 뭐 자기 엄마랑 닮은 모습을 보면 좀 더 좋아함을 느끼지 않을까? 근데 어렸을 때 자기 막 후드러 팼던 막내 이모 같은 느낌을 가진 유치원 선생님이면 좀 경계를 하고 이렇게 좀 보지 않을까? 이런 것처럼 조건 지어진 거에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선택해 나가면 되는 거지 바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근데 자꾸만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개인적인 정신활동을 개입시켜서 내가 이 판단과 이 선택의 주제자다라고 마치 그게 안 되면은 인권이라도 뺏긴 사람 마냥 군다는 거지. 철없이. 그게 번뇌라는 거야. 일종의 분별이고. 자, 삿된 것이 오게 되면 번뇌가 일고. 그러니까 분별하면 이렇게 돼. 삿된 것이 오면, 안 좋은 게 오면 굉장히 심란해지고, 바른 것이 오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게 오게 되면 번뇌가 멸하나, 심란하지 않게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적으로 고통이 있냐 없냐에만 집착한다는 거야. 좋냐 안 좋냐에만 집착한다는 거야. 하지만 삿된 것과 바른 것을 모두 안 쓰면, 다른 말로 그 삿됨과 바름을 그냥 둘 다 신경 끄고 그냥 넘어가면 청정하여 무여 열반이라고 안 했어요. 무여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청정하여 맑고 깨끗하여 무여 남을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게 없는 데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이야. 남은 게 없다는 거야. 남은 게 없다는 말은 뭐야? 모든 내용물이 빠지는 거야. 우리가 소위 선가에서 통밑이 빠진다라고 말하듯이 분별이 다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미세한 분별들이 있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근데 그런 미세한 분별들마저 다 빠져서 무여.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별다를 게 없어.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뭐든 오라이 상관없는 거지. 내 삶에. 그래서 그런 말이고. 자, 보리의 본래 자성에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곧 망념이니. 망념이라는 게 무슨 뭐 특별한 무슨 악마 마구니 막 이런 게 망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본래 그 마음이 일어난 게 그게 망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망념이 막 엄청 엄청 막 절대악 막 말도 안 될 정도의 이 진리와 대척점에 서 있는 무언가라고 여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파도 같은 거라 이 말이야. 바다가 있어. 근데 거기서 그냥 물결이 일면 그게 파도야. 그럼 그게 바다랑 달라요? 그럼 바다가 일종의 진리야. 그리고 망념이 파도야. 그럼 딱히 그 바다를 좋아하면서 파도를 미워할 필요 없듯이 진리를 좋아하면서 망념을 미워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그 망념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망념이라는 게 독자적인 실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속상하고 속 시끄럽고 이럴 때 불안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그걸 독자적인 실체로 여기니까 자꾸만 그걸 제거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걸 제거하려면 바다도 같이 제거돼야 돼. 왜? 그게 곧 바다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리의 본래 자성에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곧 망념이니 망념과 보리의 본래 자성이 다르지 않으니 깨끗한 마음은 망념 중에 있기에 정심 이게 깨끗한 마음이거든. 정심은 제망중 망념 가운데 있기에 그러니까 둘이 따로 별개가 아니라 이 말이야. 망념 가운데 있기에 단지 바르기만 하면 단정 이러거든요. 단지 바르기만 하면 삼장 모두 없는 것이노라 이 말이야. 없어지노라가 아니라 없는 것이노라. 원래부터 여기서 이제 삼장 해가지고 도의 장애가 되는 세 가지 뭐 이렇게 써 있죠. 미혹, 악업, 고 해서 보통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삼장은 그 번뇌장, 업장, 보장 이렇게 해서 삼장이거든. 번뇌장은 뭐냐? 이 소위 말해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의 인지적 오류를 말하는 거야. 번뇌장은. 그러니까 즉 오온을 실체로 보는 게 그게 번뇌장이야. 오온을 실체로 보는 거. 그냥 느낌에 불과한데 그걸 실체로 보고 모양에 불과한데 그걸 실체로 보고 생각에 불과한데 그걸 실체로 보고 정신활동에 불과한데 그걸 실체로 보고 그 오온을 실체로 여기는 거. 그러니까 보통 중생들이 가지는 안목 그걸 이제 번뇌장이라고 해. 그 다음에 업장은 뭐냐? 이걸 소위 이제 이 정서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건데 번뇌장은 지적 문제, 정서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건데 미혹이 쌓여. 그러니까 오온을 실체로 보는 그 습관, 경향성 이거를 아드바이타에서는 바사나라고 하는데 그 경향성이 쌓여. 그럼 이제 어떻게 돼? 그 쌓인 경향성에 따라서 조건이 지어져. 그러니까 뉴런 신경이 그쪽으로 연결돼. 그 업을 업장이라고 해.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속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뭐 놀란다 이런 말 있죠. 그게 업장이야. 그럴 필요까지 없잖아. 근데 그럴 필요까지 가는 거야. 왜? 계속해서 인지적 오류가 쌓이니까 자라한테 계속 물리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소뚜껑 보고 쪼는 거야. 이게. 근데 자라한테 한 번만 물렸으면 소뚜껑 보고 안 쫄겠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계속 물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나로 동일시 여기고 이걸 세상으로 동일시 여기고 그 동일시 속에 폭 빠져가지고 마음 공부 한다고 하면서도 폭 빠져 살 수 있더라고. 나는 설마 안 그럴 줄 알았어. 뒤에서 뒤통수 까는 것들 많더라고. 겉으로만 마음 공부한다고 하지 속으로 집에 가면은 막 고립된 속에서 자기만의 그 세상 이 못 버리고서는 그냥 폭 빠져 살고 그게 계속 쌓게 되는 거야. 조건이 계속. 그러면 이게 아무리 머리로는 지금만 내가 왜냐면 동일시되면 재밌어. 극장 언제가 제일 재밌는데 만화경 이런 거. 만화경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대고서는 거기에 폭 빠져서 봐야 재밌지. 이게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재밌어요? 항상 그 옛날에 교회 생활 해봤죠. 교회 생활도 맨 앞자리 앉아가지고 거기서 폭 빠져가지고 진짜 뒤에서 나를 볼 때 사람들이 막 율동하고 하면 얼마나 쪽팔려 할지. 남자 새끼가 그 나이 처먹고 율동하고 자빠졌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쪽팔려 할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폭 빠져야 재밌지. 멀리서 뚝 떨어져서 보면 뭐야? 저 새끼들 뭐 하는 거야? 유치하게. 눈물은 왜 흘려 대체? 재미없잖아. 원래 동일시가 그래서 재밌는 거야. 폭 빠져야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재미가 있으니까 이게 자극적이니까 폭 빠져 있는데 내 또 마음 공부 가거나 또 바깥에 나가면 폭 안 빠지지. 요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조건만 쌓여. 업만 쌓여. 이 몸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계속 놀라게 되는 그 정서적 경향성이 남게 되는 거야. 이게. 자기가 근데 이걸 머리로 해결하려고 자꾸 하고 이런 상황에선 내가 동일시를 재미를 놓지 않을 거지만 이런 상황에선 절대 동일시 안 돼야지. 여전히 자기 머리가 자기의 통제자라고 생각하는 얄팍한 생각이지. 얄팍한. 정말로 이 삶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머리를 굴리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택도 없는 말씀. 자기만 속고 있고 남들은 다 알아. 그거 안 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공부를 오래 했는데도 잘 안 변화가 없다? 위험한 거야. 이게. 이 몸을 속일 수가 없다고 우리가. 뉴런 신경세포를 속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업장이라고 하고 보장은 뭐냐? 과보할 때 그 보자야.
그러니까 조건 지어진 업으로 인해 받는 고통.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랐어. 근데 그냥 소뚜껑 보고 자라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소뚜껑도 자라로 보여. 이러면 이제 그건 업장이지. 근데 놀라기까지 했어. 그럼 그게 보장이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정서적인 어떤 불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야. 결과물이. 인지적 오류에서부터. 그 현대의 인지치료학하고 거의 유사해. 현대의 인지치료학이 모든 시작점이 인지의 오류로 인해서 정서적 경향성의 변화, 정서적 경향성의 변화로 인한 행동의 변화로 우리의 이 심리를, 우리의 이 인격을 해석해내거든. 실제로. 그래서 그 전까지는 행동주의 심리학이 대두됐었잖아. 그래서 행동만 이렇게 바꾸면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 뭐 그냥 단편적으로 말하자면. 근데 인지주의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안 말하는 거야. 인지로 인해 그런 행동. 내 게으름은 어디서 나오냐? 어떻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거고, 그 팽배한 정서적 분위기 가운데 그런 행동이 나오고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가 솔찬히 했다면, 물론 내 행동을 바꾸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야. 근데 공부를 오래 하면 바뀌는 측면도 있어. 그것도 사실이야. 오래 하다 보면. 왜? 인지가 수정되니까. 점차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3장이라고 하는데, 바르기만 하면 3장 모두 없는 것이노라 이렇게 말하는 건,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망념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둘이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거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3장 또한 3가지 장애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열불나게 3장에 대해 설명을 했잖아. 그러니까 막 또 심각하게 그래, 나 인지적 내가 장애 알아봤을 때 진작 알았어. 나 인지적 장애 있구나. 그래, 내가 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내가 딱 장애가 있어서 그랬던 거야. 막 심각하게 들었지. 긴장하고 오늘부터 해야지. 근데 바르기만 하면,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3장, 왜 3장이 여기서 말하는 망념이잖아. 그 진리랑 다르지 않다 이거야. 그 장애 또한. 그러니까 3장이라는 별도의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없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세인들이,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이, 다른 말로 출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 우리들이 만약 도를 닦는다 하여도, 보통은 도는 누가 닦어? 스님들, 출가자가 닦잖아. 근데 우리 같은 머리 밀지 않은 사람들이 만약 도를 닦는다 하여도 일체가 다 방해되지 않나니, 이런 말이거든. 일체 진 불방. 그러니까 일체가 다 방해되지 않나니, 다른 말로 제가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치는 데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좀 나이도 젊고 이 불교적 그 정서를 잘 모르니까 그럼 뭐 차이가 뭐 어려움이 있겠어? 이럴 테지만, 실제로 많은 그 나이가 드신 불자들은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요. 그 특히나 저 상자부 불교라고 하나? 테라다 불교라고 하나? 거기 우리가 소위 소승불교라고 하는, 거기선 여전히 어느 종파에서는 출가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그게 종단의 교리기도 해. 실제로. 그리고 여자들은 못 깨닫는다. 출가해도. 그러니까 요번 생에는 공덕을 잘 닦아서 다음 생에 깨달을 수 있는 남자로 태어나기를 열심히 공덕을 닦아라.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종파들이 있어. 그 출가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 거기서, 그래서 미얀마 이런 데서는 다 출가하잖아. 그 출가한 그 스님들한테 보시하는 이유가 뭐야? 다음 생에는 스님으로 태어나려고. 깨달을 수 있는. 근데 지금 육조해능은 뭐라고 해? 일체가 다 방해되지 않는다. 즉 제가자들이 진리를 깨치는 데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자, 항상 자기 허물 보면, 항상 자기 허물, 과를 보면, 여기서 자기 허물은 뭐예요? 우리 허물 보라고 하잖아. 뭐 사춘기 때 엄마한테 싸가지 없이 군 거? 뭐 남자친구랑 싸운 거? 뭐 이런 게 허물이야? 여기서 이 공부에서 말하는 허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실체 아닌 걸 실체로 보는 게 허물이야. 그게 유일한 허물이야. 다르지 않은 걸 다르게 보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괴로움을 겪는 거. 그 일련의 과정들. 그게 허물이야. 유일한 허물이야. 잘못 보고 있는 거. 눈깔 삐꾸된 거. 그게 유일한 허물이야. 그래서 항상 자기 허물을 보면 도와 더불어 서로 당면하게 마주보게 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딴 거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야. 유일한 그 눈깔 삐꾸된 거. 그 허물만 돌이키면 제가자 출가자 가리지 않고 이 도와 당면 마주보게 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자, 그리고 여기서 생류, 자유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생류는 색이 이제 그 모양이잖아. 류는 종류할 때. 그러니까 색의 종류 이런 말이거든. 색의 종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존재, 삼라만상 이런 거야. 색의 종류니까. 그 모양의 종류니까 모든 존재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에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중생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좀 더 넓혀서 모든 존재들에는 만법을 의미하는 말이야. 쉽게 말해서 모든 존재들에는 스스로 자유도 스스로 도 진리가 있어서 이런 말이야. 모든 존재들에는 스스로 도가 있어서 방해됨도 괴롭힘도 서로 없지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불법에서는 사사무해 이런 식으로도 말해. 사가 일사자. 다른 말로 현상할 때 그 사자거든요. 일. 그러니까 일과 일이 서로 무해하다. 걸림이 없다. 현상과 현상이 서로 간에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방해하지 않는다. 그 방해하고 걸리려면은 현상과 현상이 달라야 그런 거지.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사물과 사물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막히지 않는다. 말 그대로 이 허공성을 의미하는 바야. 사사무해란 말이. 같은 말이야. 모든 존재들에는 스스로 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요거를 그럼 존재 아닌 건 있어요? 여기서 이 존재라고 말할 때는 법을 말하는 거야. 현상을. 다 현상이죠. 일체가 다 현상이지. 일체법이잖아. 그러니까 다 스스로 진리가 있어. 그럼 진리 아닌 건 뭔데?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다 같기 때문에 걸림이 없다는 거야. 방해됨도 서로 괴롭힘도 없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웃 사람들이 나 괴롭혀요. 이 공부하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자기랑 이웃이라는 다른 개체가 있어야 괴롭힘도 가능한 거지. 그런 게 어딨어. 그죠? 직장 사람들이 나 괴롭혀요. 누가 괴롭힘을 받았는데? 누가 괴롭혔고? 그런 거 없는 거지. 말이라도 그러면 안 되지. 이 공부하는 사람은 피해의식이 없는 거야 원래. 피해를 누가 받았고 피해를 누가 줬는데 대체. 그런 말처럼 저기 있어. 누구지? 아이돌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고로 하반신 불구된 청년이 있어. 박위. 이름이 박위인가? 위. 그 와이프 이름이 송지은인가? 옛날 그 시크릿 멤버였죠. 둘이 이제 독실한 크리스천이래.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부부관계 좋다는 거 자랑하는 건 크리스천 부부들밖에 없거든. 나도 그래서 옛날에 크리스천일 때는 부부관계 좋은 걸로 겁나 자랑했다가 이제 불자 되고 나서 이제 부부관계 안 좋은 걸로 겁나 자랑하고 있는데 원래 부부관계 좋다고 자랑하고 그런 걸로 자기 자아상 삼는 게 이제 크리스천 주특기인데 그 진우 션 뭐 이런 션 정혜영 커플 뭐 이런 거 많잖아. 뭐 또 누구야 요새 뭐 저기 TV에 자주 출연하는 크리스천 커플. 차인표 신혜라도 그렇고 또 누구 있지? 진태현? 박시은, 진태현. 그러니까 이게 부부관계 좋다고 자랑하는 건 다 보면은 다 크리스천 커플들인데 그 박이, 송지은 그 커플도 막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막 장애를 극복하고 이게 만났다 막 이렇게 얼마나 그 신의 사랑을 막 칭송해.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이제 나왔는데 내가 이제 세상사 관심이 많어. 뉴스에 나왔는데 자기 KTX에서 내리다가 장애인 휠체어 전용으로 이렇게 승무원들이 따로 이렇게 뭐 하나를 딱 대서 이렇게 내리게 해주나 봐 마지막에. 근데 그 공익 요원이 그거 이제 휠체어 내리다가 잘못 뒤틀리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공익 요원이
그걸 발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밟아줬어. 근데 휠체어가 그 공익요원 발을 밟고 지나간 거야. 그래서 박이가 넘어졌어. 그때 박이가 유튜브 키더니 막 너무 화난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거기를 왜 발로 밟고 있냐고. 나 진짜 죽을 뻔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러라고 가르치디? 쉽게 말해서 누구한테 피해봤는데? 피해 입은 건 누구고? 그러니까 이게 진리 진짜도 모르는 거야. 아니 상식 이게 아니 그 사람은 발을 안 대고 있었으면은 아니 그게 배려해 준 거잖아. 발 안 대고 있었으면 진짜 골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밟았고 넘어졌다고 이제 자기 죽을 뻔했다고 그러는 거. 뭘 죽을 뻔해? 내가 보니까 죽을 뻔하지도 않았다. 그냥 앞으로 이렇게 쏠려서 넘어진 거야. 물론 장애인 입장에서 서럽지. 더군다나 중간에 건장했던 남자가 중간부터 장애인이 된 거라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크리스천의 교리에는 뭐 수치 다스리는 법은 없어? 그게 그냥 거기서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당연히 조건 지어진 대로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게 유튜브 켜서 고자질할 정도의 그건 아니잖아. 그 공익 요원은 뭐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말만 자꾸만 부리 이러면서 세상 살아갈 때는 다 다른 걸로 규정하고 나를 굉장히 유리한 쪽에 포석을 놓고 남들은 굉장히 불리한 쪽에 포석을 가져가는 그런 수를 바둑두듯이 자꾸 쓴다면 그게 무슨 불이야. 실제로 이게 다르지 않은 거지. 유불리가 없는 거지 서로 간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드러나는 인격의 면모들인 것 같기도 해. 근데 그게 당연히 인격적으로 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 완벽이라는 게 현상 세계에 완벽이 어디 있어.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 수준이 너무 낮아도 안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뭘 그 팔로워도 많은 사람이 그 공익 요원 하나 상대로 뭐 공익 요원이 뭐 자기 휠체어 가지고 막 농간을 부리고 장난을 치고 이 새끼 움직이지도 못하네. 열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이런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도와주려다가 그 발 밟고 서로 간에 그 판단 미스로 그 넘어진 걸 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했다고 막 뭐 그게 뭐야. 평상시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말든가. 그래서 그런 뭐 그래. 근데 뭐 그렇게 살아도 되고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간 모든 존재들에는 스스로 도가 있어서 방해됨도 괴롭힘도 일과 일 사이에 서로 막힘이 없지만 도를 떠나 진리를 떠나 따로 도를 찾으면 별도의 도를 찾으면 그러니까 도는 없는 곳이 없는데 자꾸 그러니까 그거 없는 곳이 없으니까 뭐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면 돼. 도를 마주하는 도와 개합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숨 쉬지 말란 얘기인가요? 숨 쉬지 않으려는 그런 행동도 하지 마. 숨 쉬는 행동도 하지 말고 숨을 안 쉬려는 행동도 하지 마.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자기만 쏙 빠져나오면 돼. 자꾸 하려는 건 자기니까. 그러면은 도거든 그냥. 근데 자꾸만 그 도를 떠나서 모든 게 도뿐인 그 도를 떠나서 별도의 따로 국밥 같은 따로 있는 도를 찾으면 종신토록 몸이 다 끝날 때까지 도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딴 데 찾으면 그냥 추구가 끝난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지. 자꾸 뭔가를 찾고 있다. 그러면은 자꾸 뭔가 다르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야. 이 공부는 분별로 시작해서 분별로 끝나거든. 분별하고 있는 거야. 자꾸만 뭔가 다르다라고 여기는 거야. 자 그러다 부질없이 한평생을 살고 난 뒤에 그러니까 도도 보지 못한 채로 도를 보지도 못한 채로 맨날 찾기만 하다가 실제 도는 보지도 못한 채로 부질없이 한평생을 살고 난 뒤에 삶의 끝에 이르면 여기서는 흰머리가 찾아오면 이랬는데 삶의 끝에 이르면 뉘우치나니 이제 후회한다는 거지. 후회하나니 진정으로 참된 도를 보기 원하면 행이 바름 여기서 행정 이랬거든 한자로 행이 바름 이것이 곧 참된 도니라.
진짜 이게 한자 문화권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이 진리에 대한 직관적인 어떤 설명, 직관적인 표현, 행정 이래. 그러니까 행이 발음 이 말이거든. 바로 행함이 아니라 행이 발음 이거거든. 행이 바른 게 뭐야? 행이 바르면 바로 그냥 참된 노래. 바로 이게 도 아닙니까? 바로 이 맛 아닙니까? 행이 바르면. 행이 바른 게 뭐야? 뭐? 착한 일? 예의 바른 거? 남들한테 잘 웃고 뭐 보시도 많이 하고 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막 이런 거? 지금 비우죠? 우산 준비 안 한 사람들 좀 빠르게 뛰었어 안 뛰었어? 후다다닥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방금 차 빼러 갔다 왔죠? 우산 들고 갔었어? 우산 폈죠? 그리고 들어오면서 습하니까 옷 벗었죠? 그게 행이 바른 거야. 아주 바른 행동이야. 즉 중생이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는 게 행이 바른 거야. 끝 그걸로. 그러면 도다 이거야.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갑자기 우리의 분별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 분별이 작동하면 자 무슨 일이 일어나. 우리 저 중학교 때 힙합 바지에 민소매가 유행이었어. 그때 막 다 H.O.T, 잭스키스가 다 그러고 다녀가지고 민소매 힙합 바지 유행이었거든. 겨울이 다가오는 가을인데 내가 민소매 힙합 바지를 입고 손에 아대를 차고 밖을 나갔더니 엄마가 나한테 그랬어. 야! 이 가을에 얼어 죽어 그렇게 입고 다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면 이게 멋있는 거다. 이렇게 입지 않으면 안 멋있는 거다. 이렇게 해야 애들한테 왕따 안 당한다. 저렇게 입으면 애들한테 왕따 당한다. 이렇게 해야 또래들 사이에서 잘 나간다. 저렇게 입으면 못 나간다. 이렇게 분별이 개입하면 실제 사람이 더운데도 안 벗고 추운데도 옷을 벗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게 행이 바르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각자가 분별하고 있는 생존에 대한 그 두려움들 말 그대로 그 동화가 딱 맞아. 그 유명한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 그죠? 그 벌거벗은 임금님 그냥 자기 쪽팔리면 옷 입으면 되고 안 쪽팔리면 벗으면 되는 거야. 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어린애 한 명 천진한 안목을 가지고 말 그대로 그 동화 속에서 유일하게 행이 발랐던 그 어린애 빼고 어른들은 다 뭐하고 있었어? 뭐가 고귀한 어떤 실크로 된 투명 옷을 입고 있나 보다. 내가 괜히 여기서 안 입었다라고 다 입었다라고 여기고 있고 임금님도 입었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괜히 안 입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내가 무식한 거겠지? 사회적으로 뭔가 내가 지금 이 현 시대의 패러다임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겠지? 이 사회 아젠다로부터 괴리된 거겠지? 이런 생각,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임금님이 지나가니까 패션 죽여요 막 이러면서 막 다들 박수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야? 근데 유일하게 행이 발랐던 꼬맹이 혼자서 딱 뭐래? 생각도 안 해 그냥 바로 엄마 임금님 똥꼬 보여. 벗었단 얘기지. 애들은 그랬을 거 아니야. 그게 유일하게 행이 바른 거야. 그냥 우리 다 뭔가 씨인 거야. 사회적으로. 사회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수치가 수치라고 생각해요? 그게 과연 여러분들이 가끔씩 우리가 다큐멘터리로 보는 진짜 오지 아마존에서도 지금의 수치가 수치일까? 아마존 이런 데서 왜 아마존 막 악어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막 여성들 막 다 나오더만. 그냥 다 노출 막 젖가슴 다 노출되고. 근데 거기서 노출됐던 그 여자애가 몇 년 후에 한국 찾아왔던 거 알아요? 한국 찾아와서 PD랑 밥 먹었어 다시. 거기 출연했던 애가 한국 올 때는 옷 입고 들어왔어. 사회의 산물로서 사는 거잖아. 그 미련하게들 살잖아. 지금 이 시대의 또래 아이들이 다 욜로를 외치고 오마카세를 외치면은 그거 안 하면 바보 되는 것 같아서 하고
이 시대 사람들이 또 뭘 제시하면 또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또 따라가고 뭔가 두려운 거잖아. 그냥 행위 바르지 않다 이거야. 응? 근데 중생들이 그냥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는 거. 아니 어떻게 보면 그 또래 집단의 문화 사회적 아젠다를 따라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바른 행위기도 하지. 행위 바른 거기도 하지. 뭐 그냥 조건 지어져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하여튼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그대로가 행위 바른 건데 이것이 곧 참된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 숭산 스님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 미국 사회 가서 영어가 짧으시니까 영어로 나는 그런 숭산 스님보다 영어가 더 짧은데 하여튼간 영어로 only don't know 그리고 just do it 딱 이 두 개로만 그냥 그 똑똑한 하버드생들 다 분별 다 대가리에서 떼어낸 거잖아. 사과 꼭지 따듯이 그 똑똑하다는 하버드생들 대가리 꼭지 분별 꼭지 이 두 단어로 다 따신 거잖아. only don't know, just do it 이런 거잖아. 내가 최근에 숭산 스님 옛날 그 영상 하나를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에서 봐가지고 들었거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한국어로 얘기를 하시면서 영어가 섞여 나온 거야. Just do it. 그저 해요.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걸을 때 걷고 명상할 땐 그저 모를 뿐.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저 행할 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온통 다 도면요. 분별할 게 없잖아요. 알아야 될 무언가가 있어요? 알아야 될 무언가가 있고 자꾸만 자기가 뭔가를 알려고 한다는 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탐색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이게 그저 모를 뿐.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말이냐.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게. 분별의 꼭지가 떨어져 나가는 얘기야. 저스트 분별 없으니까 그냥 행동을 분별해서 해야 돼? 그냥 하는 거야. 5만 가지 분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삶이 결국에는 생각 없는 삶, 그리고 생각 없는 삶은 불안 없는 삶. 그런 것뿐이지. 이게 여전히 행위자가 나라고 여길 때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행위자가 나라고 여길 때부터 행위자는 나는 행위자가 아니에요. 이건 행위자가 아니야. 생각은 행위자가 아니야. 생각이라는 애가 마치 우리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 걔가 사령관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걔가 결정한다고 생각해.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 행위랑 행동과 생각 둘 다가 우리의 진정한 지배자, 우리의 진정한 커맨더, 사령관에서 둘 다 일어난 졸개들이야. 근데 우리는 그 졸개들 중에 한 애한테 커맨더라는 지휘관이라는 호칭을 우리 스스로가 분별해서 그냥 망상으로 붙여준 것뿐이야. 그러니까 생각은 자기가 지배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지배자가 아니에요. 걔도 그냥 상황에 따라 일어나요. 습한 상황 경험하면 짜증나는 생각 올라오는 거고 뽀송뽀송한 상황 경험하면 좋은 생각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배자야? 걔가 진짜 통제관이야? 무슨 통제관이 그렇게 상황에 따라 휘둘려? 여러분들 생각을 조정할 수 있잖아. 조정할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북에 납치돼가지고 김정은 앞에 가가지고 한 이틀만 같이 김정은하고 같이 고문실에서 같이 지내면은 여전히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이럴 거야. 뭐라고 할 거야? 수령님 영도자, 위대한 영도자, 만세. 생각 왜 바뀌었어? 그렇지, 지배자야 걔가 생각이. 언제든 상황 따라서 바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생각. 아니 억지로 내가 속으로는 내가 다시 탈출만 해봐라. 다시 내가 막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진심이잖아. 왜냐면 이제 김정은 동무가 동무 진심 아닌데 지금 죽어줘야겠어 하고서 딱 진심 아니야 하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진심으로 영도자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이 되는 거잖아. 진심 안 했더니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바뀌어요. 그렇게 10년만 살면 진심으로 김정은을 존경하게 될 거야. 존경 수준이 아니라 숭배하게 될 거야. 진심으로. 안 그러면 죽어야 되니까. 진심으로. 그 표정만 보고도 죽일 수 있는 국가일 테니까. 그러니까 생각 그 지배자라고 여겼던 그 생각이 그런 건데. 김정은이라는 조건을 만나면 그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게 되고 인민을 위해 살게 되고
그 뭐야 뭐 대한민국이라는 조건을 만나면 뭐 쇼츠 유튜브 쇼츠 겁나 보고 정부한테 개기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독립적인 생각이 맞아? 결정의 주체자가 맞아? 전혀 아니죠. 상황과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죠. 그러니까 똑같아. 행동하고 그냥 종 중에 하나야. 진짜 커맨더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와닿으면은 우리가 굳이 뭐 고민을 하고 살아야 돼요? 뭘? 고민을 하는 거는 내가 여전히 지배자, 여전히 내가 행위자라고 생각하니까 행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잖아. 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거잖아. 근데 진짜 그런 게 없어. 진짜 그런 내가 결정을 내리는 영역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조건 지어진 거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 그러면 이효리 노래 절로 나오지. 고민하지 마, 걸. 그러니까 고민 없는 삶이 되는 거야. 고민할 이유가 사라져.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로 당연히 고민 없고 불안 없는 삶으로 유도되어 나갈 수밖에는 없다. 점점 실체의 눈을 뜰수록, 진실의 눈을 뜰수록. 수고했습니다.